2025년부터는 모든 1, 2등급 수급자는 이와 무관하게 추가로 이용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장기 요양 가족 휴가제라고 하죠. 이용 가능 횟수가 확대됩니다. 1등급은 내년에는 33회까지 이용 가능하고 2등급은 30회로 기본 방문 요양 이용 가능 횟수가 늘어납니다. 안녕하세요. 요기요양입니다. 며칠 전 2025년 장기요양보험료 관련 내용이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로 보도되었습니다. 2025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어떤 게 바뀌고 개선되는지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어 오늘은 그 부분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방문요양 방문간호 장기요양 등급 1, 2등급의 중증 어르신들의 재가 월 한도액 인상 등 변경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우선 시작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95%를 차지하는데 내년에도 2024년과 동일하게 12.95%를 적용합니다. 노인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장기요양 등급 대상자 또한 많이 늘었습니다. 따라서 장기요양보험 재정 여력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인상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내년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이 2년 연속 동결되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인상되었습니다. 2025년 최저시급이 1.7% 인상된 것에 비해서 노인 장기요양 수가는 평균 3.93% 인상이 됩니다. 대부분의 국가사업의 수가는 최저시급 인상되는 것을 반영하여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시급 인상률의 2배가량 인상된 이유는 요양시설의 급여가 많이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서 올해로 바뀔 때 요양원 같은 요양시설의 입소자 기준, 요양보호사 인력 배치가 2.5명당 1명에서 2.3명당 1명으로 바뀌었죠. 내년에는 2.1명당 1명으로 요양보호사 1명당 돌봐야 되는 어르신의 수를 줄임으로써 돌봄의 질을 높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증가하는 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수에 따른 급여를 반영하였다고 합니다. 작년도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안이 발표될 때 요양시설 요양보호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줄이고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했고 이러한 계획이 2027년까지 반영되는 5개년 계획이었습니다. 점차 요양시설 요양보호사 1인이 돌봐야 될 어르신의 수를 줄이도록 노력하는 게 보입니다. 예시를 들어보면 한 달 요양시설을 이용했을 때 본인 부담률 20%인 일반 건강보험 기준 비급여를 제외한 수급자의 한 달 본인 부담 비용은 54만 2,700원이 됩니다. 다음 재가급여의 2025년 수가 인상률은 요양시설보다 현저히 낮은 1에서 2% 정도 인상이 됩니다. 2025년 최저임금 인상률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주야간보,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재가급여라고 하는데 이러한 재가급여는 등급별 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고 그 한도액에서 이용 가능하게 되죠. 1, 2등급의 와상 또는 준와상 어르신들의 월 한도액이 20만원 이상 인상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시설보다는 재가를 적극 추진하고 누군가의 돌봄이 반드시 필요한 1, 2등급의 월 한도액을 매년 대폭 늘림으로써 보다 많이 돌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가정에서의 돌봄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1, 2등급은 1일 4시간의 방문 요양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4시간만으로는 와상 어르신의 돌봄이 완성되기는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따라서 월 한도액 자체를 늘리면 한 달에 이용 가능한 시간을 더 늘려서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등급별 한 달에 방문 요양을 이용했을 때 며칠씩 이용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1등급은 올해 기준으로 1일 4시간씩 31회에서 내년에는 33회까지 이용 가능하고 2등급은 1일 4시간씩 올해 24회에서 내년에는 30회로 기본 방문 요양 이용 가능 횟수가 늘어납니다. 그 외에 3, 4, 5등급은 1일 3시간씩 올해와 내년의 이용 날짜 자체가 같습니다.
여기서 확인할 내용은 1, 2등급은 기본 4시간 방문 요양 시간을 초과해서 긴 시간 방문 요양을 이용할 수 있는 월간 횟수가 최대 8회입니다. 그 8회 외에는 기본 4시간 이용합니다. 3, 4등급은 긴 시간 방문 요양 가는 횟수가 월 최대 3회고요. 월 한도액이 늘은 만큼 1, 2등급에 1일 4시간을 초과해서 이용 가능한 횟수가 8회에서 2025년도에도 바뀌지 않은 게 아쉽긴 합니다. 다음은 25년도에 추가 및 변경되는 장기 요양 제도가 어떤 게 있을까요? 1, 2등급이라면 방문간호 건강관리 서비스를 월 1회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2014년도 관련 고시에 따르면 1에서 5등급 수급자 중 장기 요양 등급 받을 때 조사 요원이 체크하는 인정조사표의 간호 처치 영역에 표시가 되면 월 한도액과 무관하게 방문간호를 월 1회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본인 부담금이 존재합니다. 우리 어르신이 방문간호 월 1회를 추가로 이용 가능한 대상인지 아닌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 판정되어 받은 서류 중 이용 가능한 급여 종류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부터는 모든 1, 2등급 수급자는 이와 무관하게 월 1회 방문 요양을 추가로 이용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월 한도액과 상관없이 추가로 이용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중증도가 있는 1, 2등급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는 물론이고 소변줄이나 욕창 및 비위관 튜브 교체 등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장기 요양 가족 휴가제라고 하죠. 단기 보호나 종일 방문 요양 또는 치매 가족 휴가제 모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올해 총 20회에서 내년에는 22회로 이용 가능 횟수가 확대됩니다. 작년에는 18회였죠. 매년 이용 가능 횟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직도 종일 방문 요양 또는 치매 가족 휴가제가 어떤 건지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는 장기간의 돌봄에 지친 보호자들에게 휴가를 주기 위해 있는 제도입니다. 1회 12시간의 방문 요양을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종일 방문 요양, 즉 치매 가족 휴가제는 같은 제도이며 이름만 다른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장기 요양 가족 휴가제라고 합니다. 1, 2등급은 질병 종류 상관없이 이용하므로 종일 방문 요양, 3, 4, 5 인지지원 등급은 치매 상병 있는 분들만 이용 가능하므로 치매가족 휴가제라고도 불리죠. 내용은 같은 제도예요. 등급에 상관없이 내년부터 종일 방문 요양을 연간 22회까지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는 안 쓰면 사라지는 것이고 한 번에 한 개씩만 이용할 수도 있고 한꺼번에 여러 개를 붙여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긴 돌봄이 필요한 댁 또는 입주 방문 요양하는 댁에는 정말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1회 12시간의 종일 방문 요양 이용 시 올해 기준으로는 본인 부담금이 최대 14,120원입니다. 일반 방문 요양을 8시간 이용하면 본인 부담금이 건강보험 대상자 기준 20,020원입니다. 8시간 방문 요양보다 12시간 방문 요양이 훨씬 저렴하죠. 이 말은 적극 활용하시라는 겁니다. 보호자가 반드시 휴가 갈 때만 이용 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돌봄에 지치거나 아니면 여타의 사유로 인해서 긴 시간 돌봄이 필요할 때 이용하면 됩니다. 다만 종일 방문 요양을 시행하는 기관이 많지가 않아요. 이는 일반 방문 요양만 운영하는 센터에서는 이용할 수가 없고 간호 인력이 있는 기관에서 즉 방문 간호와 방문 요양 또는 주간 보호와 방문 요양 또는 단기 보호와 방문 요양을 같이 시행하는 방문 요양 센터에서만 이용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합재가 서비스입니다. 한 기관에서 다양한 종류의 재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통합재가라고 합니다. 2024년에는 주간보호센터가 기본입니다. 주간보호센터에서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을 같이 이용하는 것을 통합재가 서비스라고 합니다. 내년부터는 방문간호 관련된 방문간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이런 통합재가 서비스가 추가될 거라는 말이 있었는데 아직 보도자료에는 언급된 내용이 없습니다. 다음은 재택의료센터입니다. 이는 의료기관 즉 병의원에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장기 요양 등급 있는 분들의 가정에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방문하여 의료와 요양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어르신의 주택 환경이 여의치 않아서 발생하는 낙상 등의 사고로 인해 요양원 등의 시설이나 병원 등에 입원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1인당 생애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문턱을 제거하고 미끄럼 방지 타월 등의 안전 관련 품목 등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필요한 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시범사업들도 적극 활용하시면 됩니다. 시범사업은 현재는 진행 중이지만 수년간의 이용 결과를 평가해서 없어질 수도 있고 본사업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 사업이죠. 따라서 시범사업일 때는 국가에서 가능한 많은 부분을 지원하기 때문에 필요한 분들은 지금 활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집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소규모 요양시설인 유니트 케어도 있고 요양시설 내 간호처치가 필요한 수급자를 대상으로 방문간호 수준의 간호처치를 제공하는 전문 요양실도 있습니다. 많은 내용이 추가되고 확대되는 것인 만큼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놓치지 말고 알아보셔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이러한 사업이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것이니 가까운 건강보험관리공단이나 1577-1000번 건강보험공단 대표번호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15년도 변경 및 추가되는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기요양이었습니다.